사랑은 늦게 와도 사랑이었다. 나는 64세 겨울에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을 꺼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부끄러워서가 아니었다. 아직도 그 감정이 너무 생생해서 말로 꺼내는 순간 어딘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늦은 사랑은 슬프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따뜻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평생을 회사와 집 사이에서만 살았다. 아침이면 출근하고 저녁이면 퇴근했다. 명절이면 고향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 그게 전부였다. 설레는 아침이라는 것이 뭔지,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이 뭔지 오랫동안 몰랐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렇다. 나는 그런 감정들을 내 삶 바깥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소설 속에나 있는 것들, 드라마에서나 있는 것들. 그래서 나는 마음을 닫았던 게 아니었다. 그냥 처음부터 그런 문이 있는 줄 몰랐다. 63세 정년이 왔다. 정년 퇴임식은 조용했다. 케이크에 초가 몇 개 꽂혔고 동료들이 악수를 했고 봉투가 하나 건네졌다. 그리고 나는 사무실 문을 나섰다. 그날 저녁집에 혼자 앉아 있었다. 냉장고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무서웠다. 아, 이게 고요함이구나. 아니, 이게 외로움이구나. 나는 그날 처음으로 외로움이라는 것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평생 일 뒤에 숨어 있어서 보이지 않았을 뿐, 그것은 처음부터 거기 있었다. 퇴직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아무 목적도 없이 동네를 걷던 날, 복지관 앞 버스 정류장에서 나는 처음 그녀를 보았다. 초겨울이었다. 찬바람이 일방통행으로 불어오는 날이었다. 그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장갑을 끼지 않은 채로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고개를 조금 숙인 채로 서 있었다. 그 손이 보였다. 유난히 작고 유난히 여려 보이는 손. 그 순간 나는 이상한 충동을 느꼈다. 내 주머니 속에 장갑이 있었다. 건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건네지 못했다. 모르는 사람한테 이 나이에 무슨 말로 건네겠는가. 나는 그냥 몇 발자국 옆에 서서 버스를 기다렸다. 그러다 난 걸어가기로 하며 걷기 시작했다. 그녀를 계속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걷다가 돌아봤다. 그리고 다시 걸었다. 걸으면서도 계속해서 뒤를 돌아봤다. 버스 정류장이 있는 방향으로. 버스 정류장은 나와 멀어지고 있었다. 버스가 한 대가 와 멈췄다. 그녀가 버스에 올라탔다. 나는 빈 버스 정류장을 바라보며 잠시 멍하니 있었다. 내가 60평생 누군가 보며 처음 심장이 뛰는 순간이었다. 며칠 뒤 다시 그 정류장에 갔다. 나도 모르게 갔다. 산책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런데 발이 자꾸 그쪽으로 향했다. 그런데 그녀는 있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자세. 그때 알았다. 이 여자는 여기서 버스를 탄다는 것을. 그리고 조금 더 눈을 가만히 두었을 때 알았다. 이 사람은 혼자다. 혼자 사는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자세가 있다. 세상과 딱 한 발짝만큼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존재하는 방식. 과하게 주변을 살피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무심하지도 않은. 그냥 조용히 자기 자리에 서 있는. 그녀에게 그 자세가 있었다. 나도 그 자세로 살아왔기에 알아봤다. 혼자 살고 있는 나만의 촉이라 할까. 그래서 그 뒤로 난 계속해서 그녀가 버스 정류장에 있는 시간에 매일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그 결과 얼굴은 아는 사이가 되었다. 우리는 한동안 말을 트지 않았다. 몇 번 눈이 마주쳤다.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녀가 있는 정류장,
그녀가 서 있는 그 자리. 나는 그곳을 향해 걷는 시간이 생겼다. 평생 정해진 길로만 살았다. 회사, 집, 시장, 병원. 그 외의 길은 없었다. 그런 내가 이유도 없이 누군가를 보기 위해 길을 나서고 있었다. 그 사실이 어딘가 부끄럽기도 하지만 마음은 설레었다. 그녀가 복지관에 다닌다는 걸 알게 된 건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버스를 타는 게 아니라 복지관으로 들어가는 걸 보았다. 나는 바로 다음 날부터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다. 탁구도 못 치고 바둑도 둘 줄 모르면서 괜히 시간표를 들여다보며 그녀가 오는 날을 찾았다. 그녀는 서예 교실에 다녔다. 나는 글씨를 못 쓴다. 평생 숫자와 장부만 보며 살아온 사람이다. 붓을 잡아본 게 초등학교 때가 마지막이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서예 교실 문을 열었다. 먹 냄새가 났다. 생각보다 진하고 생각보다 따뜻한 냄새였다. 그녀는 늘 맨 앞자리에 앉았다. 나는 늘 그녀의 대각선 뒤에 앉았다. 그 자리에서는 그녀의 옆 얼굴이 보였다. 나는 그 얼굴을 한 번도 오래 바라보지 못했다. 보면 들킬 것 같았다. 내 마음이 소리라도 낼 것 같아서. 그녀의 삶을 조금씩 알게 된 건 우연히 들린 대화 때문이었다. 어느 날 서예 교실이 끝난 뒤 복지관 복도에서 그녀가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 남편이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연락이 끊긴 지 10년이 넘었다고. 그녀는 그 이야기를 담담하게 했다. 담담하다는 것. 그 말의 진짜 뜻을 나는 그날 처음 이해했다. 담담하다는 건 감정이 없는 게 아니다. 이미 너무 많이 울어서 이제는 눈물이 나오지 않는 상태다. 이미 너무 많이 아파서 이제는 그 아픔이 일상이 되어버린 상태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누군가의 외로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경험을 처음 했다. 내 외로움도 아닌데, 내 상실도 아닌데. 그런데 왜인지 가슴이 먹먹했다. 그 먹먹함이 식지 않았다. 나는 그때부터 그녀 주변을 조금씩 맴돌기 시작했다. 그녀가 버스를 놓치면 다음 버스 시간을 알려주었다.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하나 더 챙겨나갔다.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아무 말 없이 받아들었다. 그녀는 늘 같은 말을 했다. 고맙습니다. 그 말에는 어떤 선이 있었다. 넘지 말라는 선. 그래서 나는 그 선 안에서만 머물렀다. 거기까지만 가도 충분했다. 그게 우리 사이였다. 점점 나는 그녀의 하루를 알게 되었다. 수요일에는 병원, 금요일에는 시장,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복지관. 나는 그 동선 위 어딘가에 항상 있었다. 그녀는 몰랐을 것이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가 늘 같은 거리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사랑은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그걸 그때 알았다.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그녀가 넘어졌다. 빙판 위에서였다. 갑자기였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나는 가장 먼저 달려갔다.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 손에 그 차가움이 전해졌다. 나는 그 손을 꼭 쥐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손을 놓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다. 사람들이 흩어지고 바람이 지나가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서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사람도 나를 알고 있구나.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 더 친해졌다. 이름을 알았다. 나이를 알았다. 사는 동네를 알았다. 하지만 그 이상은 없었다. 그 이상을 원하면 무언가 깨질 것 같았다. 우리는 늦은 나이에 만난 사람들이다. 삶이 힘들 때 만난 사람.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다. 나는 고백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삶에는 여전히 기다림이 있었다. 연락이 끊긴 아들. 그녀는 아직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기다림 옆에 내 자리가 있어서는 안 됐다. 나는 생각했다. 내가 그녀 곁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인가. 그렇다면 그녀가 가장 원하는 게 뭔가. 아들이다.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다. 나는 그녀 몰래 아들의 소식을 찾기 시작했다. 시간이 걸렸다. 여러 경로를 통해 주소를 알아냈다. 그리고 편지를 썼다. 답장은 없었다. 몇 번이고 편지를 다시 썼다. 그러다가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지만 결단을 내야 할 것 같아서 나는 결국 이렇게 썼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다고. 건강이 좋지 않다고. 단 한 번이라도 다녀가 달라고. 그게 전부였다. 발신인 이름을 쓰지 않았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나는 또 보냈다. 또 보냈다. 그녀는 몰랐다. 내가 그녀의 인생 가장 큰 소원을 대신 붙잡고 있다는 것을. 봄이 오기 직전이었다. 그녀가 아프기 시작했다.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복지관에서 들었다. 나는 다음 날부터 병원에 갔다. 보호자도 아닌 내가 병실 의자에 앉아서 그저 곁에 있었다. 나의 계속되는 병원 방문에 그녀는 내가 오는 것에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나는 그 조용함 속에서 그냥 거기 있었다. 어느 날 간호사가 물었다. 가족이세요? 나는 잠깐 망설였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내 평생에서 가장 진심이었던 순간이었다. 가족이라는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병실 문이 열렸다.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다. 나는 바로 알았다. 아들이구나. 내 편지가 닿은 것이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조용히 병실을 나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복도를 걸었다. 걷다가 멈췄다. 눈물이 났다. 기쁨과 상실이 동시에 오는 감정이 있다는 것을 그날 처음 알았다. 그녀가 가장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리고 나는 이제 그녀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나는 복도 끝에서 혼자 울었다. 기쁘게 울었다. 그녀는 퇴원했다. 아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 복지관에도 정류장에도 더 이상 오지 않았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전처럼 외롭지 않았다. 뭔가 달라져 있었다. 내 안에 텅 비어 있던 자리에 이제 무언가가 있었다.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녀가 살고 있었다. 가끔 그 정류장을 지난다. 그녀가 서 있던 자리. 나는 그 자리를 한 번도 밟지 않는다. 그곳에는 아직도 그녀가 서 있는 것 같아서 장갑도 끼지 않고 손을 모으고 고개를 살짝 숙인 채 그렇게 서 있는 것 같아서 사람들은 가끔 묻는다. 왜 혼자 사세요? 나는 웃는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한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 한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요. 사랑은 이루어지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다. 바라볼 수 있었던 시간, 도울 수 있었던 날들, 차가운 손을 잡았던 겨울, 그걸로 충분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늦게 왔지만 내 삶에도 사랑이 있었다. 나는 그것을 안다. 그녀가 어디서든 행복하기를, 그녀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를, 그리고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만난다면 나는 말할 것이다. 고맙다고. 당신 덕분에 내 인생에도 사랑이 있었다고. 나는 64세 겨울에 처음으로 사랑을 알았다. 늦은 사랑은 슬프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따뜻했다. 그런데 있잖아요.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녀도 알고 있었을까?
그 정류장에 내가 왜 자꾸 나타나는지, 그 서예 교실에 내가 왜 앉아 있는지, 비 오는 날 우산이 왜 항상 두 개인지, 그녀는 알면서 모른 척 했을까? 아니면 정말 몰랐을까? 나는 그게 궁금하다. 지금도 빙판에서 넘어졌을 때 그녀가 내 손을 놓지 않았던 거, 그게 뭔가를 의미하는 건 아니었을까? 그냥 무서워서였을까? 아니면, 아니면 그녀도 조금은. 나는 그 질문에 스스로 답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답을 알면 끝이 나버리는 이야기가 있다. 모르는 채로 두어야 계속 살아있는 이야기가. 나는 그 이야기를 살려두고 싶었다. 서예 교실에서 내가 쓴 글씨들이 아직 있다. 처음에는 형편없었다. 붓이 떨렸고 먹이 번졌고 글자는 삐뚤었다. 선생님이 한 번도 칭찬을 안 했다. 그래도 나는 매주 갔다. 그녀가 있는 날을 맞춰서. 그리고 어느 날부터 글씨가 조금씩 달라졌다. 나도 모르게. 선생님이 말했다. 요즘 마음이 편안하신 것 같네요. 글씨에 여유가 생겼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웃었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 생기면 손끝도 달라진다는 걸 그때 알았다. 그녀가 입원해 있던 병원 복도. 나는 거기서 책을 읽었다. 잘 읽히지 않았다. 그냥 책을 들고 있었다.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어느 날 그녀가 나지막하게 물었다. 뭘 읽으세요? 나는 표지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웃었다. 저도 그 책 좋아해요. 그 말, 그 짧은 말이 그날 하루를 버티게 해주었다. 편지를 보내던 날들이 기억난다. 처음 편지를 쓸 때 손이 떨렸다. 무슨 자격으로 이런 편지를 보내나 싶었다. 나는 그녀의 가족도 아니었고 친구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냥 그녀가 행복했으면 하는 사람이었다. 그 마음 하나로 편지를 썼다. 봉투를 붙이는 손이 떨렸다. 우체통에 넣을 때 잠깐 멈췄다. 그리고 넣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 아들이 병실에 들어오던 날, 나는 복도 끝 창가에 서 있었다. 바깥에는 이른 봄 햇살이 내려오고 있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다. 나는 그 햇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잘됐다. 정말 잘됐다. 눈물이 나는데 잘됐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있었다. 슬프지 않았다. 그냥 다 됐다는 느낌이었다. 내가 있어야 할 이유가 다 채워진 느낌. 그녀가 태어나던 날, 나는 병원 주차장 한편에 서 있었다. 그녀가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나오는 걸 보았다. 햇볕이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그녀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차에 올라탔다. 차가 멀어졌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다. 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조금만 더, 그냥 조금만 더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를 탔다. 창밖을 보았다. 봄이 오고 있었다. 가로수마다 연두색 잎이 돋아나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보며 생각했다. 나도 달라졌구나. 저 나무들처럼. 겨울을 지나고 나서 조금 달라졌구나. 집에 와서 서예 도구를 꺼냈다. 붓에 먹을 묻혔다. 그리고 천천히 썼다. 사랑은 늦게 와도 사랑이었다. 글씨가 반듯했다. 처음으로 나는 그 글씨를 액자에 넣었다. 지금도 방 한편에 걸려 있다. 매일 아침 그 글씨를 본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한다. 그녀 덕분에 시작된 하루를. 사람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어도 된다. 그냥 같은 자리에 있어주는 것. 비 오는 날 우산 하나 더 챙기는 것. 무거운 짐을 말없이 받아드는 것.
그걸로 충분할 수 있다. 그게 사랑일 수 있다. 나는 이제 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 사랑은 완성되어야만 사랑이 아니다. 그 감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사랑이다. 나는 64세 그걸 알았다. 늦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늦지 않았다. 그 사랑 덕분에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렸고,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길을 나섰고, 처음으로 누군가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되었다. 그 처음들이 내 마지막 시간들을 가득 채워주었다. 그녀가 행복하기를. 지금도 매일 밤 그것만 빈다. 그게 내가 그녀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다. 사랑은 늦게 와도 사랑이었다. 그저 조용히, 따뜻하게, 나의 64 겨울에 사랑이 왔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랑합니다.